그 다음에 거기 1번 보시면 1번에 1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5, 2, 2. 문제 푸실 때 번호로 나오면 여기에다 그냥 다이렉트로 바로 치시면 되세요. 여기에다가 5, 2, 2 치시고 그 다음에 현금조교 6번 가셔서 차량 유류비 지급인데 이거 치실 때 주의할 사항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띄어쓰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기 오타 났는지 꼭 확인하세요. 직접 치시는 것들은 그 두 가지 꼭 하셔야 됩니다. 꼭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거래처별 초기월.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월 나오시면 꼭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F2. 그리고 뭐 하다가 모르겠으면 F2 누르시면 F2가 하는 역할이 코드 도움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활용 잘 하시면 도움이 좀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셔서 거래처별 초기월 가서 일단은 제일 처음에 미수금 가셔서 경기가 250, 강원이 370, 그 다음에 충청이 480, 그리고 꼭 여기 밑에 보세요. 차액은 항상 얼마 나와야 된다고요? 빵. 그 다음에 미지급금 가셔서 전라가 150, 제주가 210. 누가 빠졌죠? 경상 빠졌죠? 끝. 그리고 항상 밑에 차액은 항상 몇 나와야 된다고요? 빵. 그 다음에 3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원재료예요. 무슨 재료요? 원재료. 그러면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잉여금 처분계산서, 마지막에 뭐야? 재무상태표. 그래서 일단 여기로 오세요. 여기 정기분 재무상태표. 그래서 첫 번째로 재무상태표로 오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원재료가 5천만 원인데 얼마로 했죠? 4,500. 그러면 4,500을 얼마로 고쳐요? 5천으로 고쳐요. 고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셔야 되는 건 이제 나오시고 여기 가는 거예요. 원가명세서. 어디 가는 거예요? 원가명세서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원가명세서에서 여기로 오세요. 재료비. 왜 재료비로 오시냐면 여기로 오시면 기말원재료 여기 있거든요. 요게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뭐를 하셔야 되죠?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이 끝났으면 요거 적는 거예요. 누구요? 단기제품 제조원가. 단기제품 제조원가 얼마였냐면은 128 빵빵빵 빵빵빵을 적어요. 그 다음에 적은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세요? 네, 손익계산서. 그래서 손익계산서 가셔서 여기 오는 거예요. 제품 매출원가. 제품 매출원가 봤더니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안 맞죠? 그래서 128 빵빵빵 빵빵빵으로 또 뭐예요? 고쳐요. 그래서 고치시고 그 다음에 누구 적는다고요? 단기순이익. 그래서 단기순이익이 얼마냐면 4,600이에요. 그래서 또 4,600을 적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세요? 네, 잉여금. 그래서 잉여금 가셔서 여기를 4,600으로 뭐예요? 고쳐요. 그 다음에 누구 적는다 그랬어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그래서 미처분이 현재 6,700이에요. 그래서 6,700을 또 적어요. 그 다음에 어디 가서 고친다고요? 네, 재무상태표 가서 누구 고친다고요? 2월 이익 잉여금이 6,000 얼마요? 700. 차익 떠요? 안 떠요? 안 뜨죠? 요러면 3개 다 맞췄으면 10점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번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10점이 될 수도 있고 6점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3번 문제가 말 그대로 오락가락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시고 문제 2번은 일반 전표예요. 그래서 2시 17분까지 10분 정도 드릴 테니까 그거 한번 또 해보세요. 일단 첫 번째 7월 20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교육. 그래서 모르겠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교육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7월 20일 가셔서 뭐를 쳐요? 교육. 뭐라고 떠요? 교육 훈련비. 근데 본사니까 800번대. 그래서 800번대 교육 훈련비 100만원. 그 다음에 원천징수에다 밑줄 치세요. 원천징수 나오면 두 가지. 줄 때는 예수금, 받을 때는 선납세금. 그래서 선납세금은 이자 수익이나 법인세 중간 예납.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수금이에요. 왜냐면 돈 줬잖아요. 그래서 예수금 3만 3천원. 그 다음에 무슨 예금 줬죠? 보통 예금 줬죠? 96만 7천원. 정리하세요. 되셨죠? 그 다음에 7월 25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미지급 세금.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뭐 조회하라고 나오면 여기 가서 찾으세요. 그 다음에 거래처 나왔을 때만 어디로 가세요? 거래처 원차. 딴 데서 찾았어도 상관없어요. 금액만 맞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로 와보세요. 여기 합잔. 그래서 합잔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보시면 몇 월 며칠이죠? 7월 25일. 그래서 7월 25일 치시고 컨트롤 F 미지급. 그러면 여기에서 요거 찾는 거예요. 미지급 세금. 아니면 다르게 찾아도 상관없습니다. 요것만 찾으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얼마죠? 1000만원이죠. 얼마예요? 1000만원. 그래서 요 1000만원만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변에 얼마 찾았죠? 미지급 세금 1000만원. 그 다음에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0.8%. 몇 프로라고요? 0.8%. 그래서 계산기 쓰셔야 돼요. 그래서 100만원, 아니 1000만원이 아니고 아까 1000만원 찾았죠? 이런 1000만원 곱하기 0.8%면은 0.008이에요. 아니면 계산기에 보시면 퍼센트 있어요. 그래서 0.8 치고 퍼센트 누르시면 돼요. 계산기에 퍼센트 있어요. 요렇게 생긴 거. 그거 활용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얼마 나와요? 8만원 나와요. 그래서 거기 수수료로 처리하래요. 뭘로 처리하래요? 수수료. 우리 주는 수수료 뭐죠? 수수료 비용. 받는 수수료는요? 수수료 수익. 그래서 8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카드로 결제했잖아요. 뭘로 결제하셨어요? 카드. 우리 카드 현금 외상. 그래서 미지 급금 1,008만원. 그 다음에 거래처는 농협 카드. 정리하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미지급 세금 1000만원을 찾냐 못 찾냐 싸움이에요. 왜냐면 미지급 세금 1000만원만 찾으면 나머지는 할만하거든요. 그래서 정리하시고 요런 게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저희 시험 볼 때에는. 그 다음에 8월 5일. 8월 5일에 별표 2개. 8월 5일 날 보시면
화재에다가 밑줄 치세요. 요거는 좀 외우셔야 되는데 답 써드리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재손실 4천, 그 다음에 상품 4천, 적요 8번 타겟점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 요거는 좀 알고 계세요. 뭐는 알고 계시냐면은 이건 좀 어느 정도 암기가 좀 필요한 파트기는 한데요. 우리가 공짜로 받는 건 자산 수증이익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자산 수증이익. 왜냐면 공짜로 받는 거예요. 숫자가 받을 숫자고 증이 증여받는 거거든요. 우리 증여는 공짜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아계실 때 공짜로 받으면 증여, 돌아가신 다음에 공짜로 받으면 뭐죠? 그걸 상속이라 그래요. 근데 둘 다 공짜로 받는 거잖아요, 솔직히. 맞죠? 그 다음에 돈 안 갚아도 되면 그걸 뭐라 그러냐면 채무 면제 이익이라 그래요. 그래서 채무라는 게 갚아야 되는 거고, 면제는 뭐 하는 거죠? 안 갚아도 돼. 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돈 빌렸는데 안 갚아도 된대. 그러면 좋아요, 싫어요? 좋죠. 그 다음에 불나거나 지진 나면 재해 손실. 지금 문제 같은 경우 요게 이제 재해 손실 문제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배당금, 그 보험료 받으면 보험 수익, 배당금 받으면 배당금 수익,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출제가 되시죠. 그거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재해 손실은 불나거나 뭐 날 때요? 지진 날 때, 그럴 때 쓰는 개정 과목이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타개정 대체는 언제 쓴다고요? 재고 자산을 판매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그래서 지금 팔았어요? 불났어요? 불났죠. 그래서 이것도 무슨 손실이 되는 거예요? 재해? 이럴 때에도 타개정 대체. 왜냐면 안 팔았잖아요. 그 다음에 9월 10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저기 두 번째 줄, 박스 두 번째 줄에 예수금. 그래서 예수금에다가 밑줄 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복리후생비. 그래서 그거를 이해를 하셔야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0일은 영업부는 800번대 복리후생비, 그 다음에 생산부는 500번대 복리후생비, 그 다음에 직원이 내는 세금 예수금,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무슨 예금에서 드렸다라고 거기 적혀 있죠? 예, 보통 예금에서 드렸대요. 그래서 보통 예금 100 정리하시고, 제가 뭐 특별하게 처리한 거 없습니다. 다 거기에 있는 거 보고 저는 정리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9월 28일 거래처 한성이 전년도에 파산하여 받으럼 35만원이 회수 불가능해진 것을 뒤늦게 확인하였다. 그 금액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중요하지 않아. 일단은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요게 이제 무슨 문제냐면 전기 오류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중대한 오류가 있고 중대하지 않은 오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두 가지로 보고요. 중대한 오류면 저기 300번대 전기 오류 수정 손익이고요.
그 다음에 중대하지 않으면 800번대. 그리고 제가 손익이라고 써드리면 이건 이익하고 손해하고 손실 플러스 이익을 손익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익 났으면은 이익 처리하시는 거고, 손해 났을 때 무슨 처리하시면 돼요? 손실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줄여서 그냥 짧게 쓰려고 손익이라고 표현을 해요. 일반적으로 회계 가르치시는 분들이. 여기는 중대하다 그랬나요? 중대하지 않다 그랬나요? 중대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밑에 게 기억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차변에 800번대가 아니고 900번대. 죄송합니다. 900번대 거예요. 잠시만요. 하나만 좀 확인 좀 할게요. 900번대가 맞아요. 제가 앞에 잘못 적어드렸어요. 죄송합니다. 8이 아니고 9. 전기오류 수정 손실 35만원. 그 다음에 대변에 받으러음 35만원. 어디냐면 한성. 일단 적으세요. 부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받으러움이 대변이면 자산의 뭐예요? 감소예요. 뭐라고요? 자산의 감소. 우리 자산이 줄어들면 행복해요, 슬퍼요? 슬프죠. 그러면 자산이 줄어들면 결론적으로는 비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오류 수정 손실을 쓰는 이유가 전기오류 수정 손실이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손해본 만큼 비용은 어떻게 될 것이다?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줄어드느냐, 뭐가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답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결과값이 똑같진 않잖아요.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꼭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2월 29일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소각. 뭔각이요? 소각.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소각이에요. 소각 나오면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 밑에 써 있기는 해요. 감자 차익하고 감자 차손. 거기 지문에 적혀 있습니다. 감자 차익, 감자 차손이라고. 그 다음에 어쨌든 보시면 거기 보시면 회사가 발행한 주식 1000주를 주당 5,000원에 현금 지급하고 매입했대요. 그래서 대변에 현금 500. 그 다음에 차변에 액면 금액은 10,000원이래요. 우리 자본금 어떻게 구하죠? 주식 발행수 곱하기 액면가액. 그러면 차변에 자본금 1000주에 10,000원이면 1000만원 나와요. 그래서 대변에 감자차 익 500.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부연 설명을 좀 더 드리면은요, 앞에 보세요. 앞에 보시면 우리가 저기 뭐냐, 지금 보시면 1,000만원짜리 줄이는데 500만원밖에 안 들었잖아요. 예, 요거 자본의 뭐예요? 감소예요. 그래서 요거를 감자라 그래요.
자본이 감소한다를 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줄이는데 무려 얼마 들었어요? 500 들었잖아요. 얼마 들었어요? 500. 그러면은 1,000만 원 줄이는데 500 들었으니까 500만 원만큼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 본 거예요, 손해 본 거예요? 이익 본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감자, 차, 이익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 2, 3분 더 드릴 테니까 입력 못 하신 거 있으시면 입력하세요.